안녕하세요. 라질라 10년 반영구 전문가 라라 원장입니다. 모두들 인스타에 제가 공지를 한 것처럼 많이들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 1주차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1주차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1주차를 놓치시면 뒤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반영구 시장에 진짜 지존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펼쳐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원장님들, 투어분들, 이 업계에 안 계시는 분들, 아니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뭐냐면, 저건 틀렸네? 저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르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두 한 곳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그 방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틀리다, 이건 맞다라고 개념 짓는 것보다는 이 원장님은 이렇게 하시네? 저 원장님은 저렇게 하시네?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배우러 오셨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10년 노하우를 풀어드릴 거예요. 제가 했을 때 완벽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재택을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게 됐으니까 그런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첫 시간 어떤 수업을 할 거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궁금하고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머신은 어떤 거 쓰나요? 어떤 게 잘 되나요? 어떤 게 잘 남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요. 니들은 어떤 걸 써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잘 남나요? 통증이 없나요? 부터 시작해서 색소, 어떤 색소가 예쁘게 잘 남을까요?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높을까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잘 이해만 하셔도 입술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머신, 니들, 색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머리 묶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린 머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머신은 어떤 게 잘 되더라, 이게 잘 된다더라, 이게 금방 들어간다더라, 이런 거 물론 있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각자 가지고 계신 머신을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머신이 나쁜 머신은 없어요. 안 좋은 머신도 없고요. 다만 나하고 안 맞고 내 스윙이랑 그 RPM 그 힘이 각자 안 맞아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는다 하시면 자기한테 맞는 머신을 찾기를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다면 각자 있는 머신을 수업을 다 듣고 활용해서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제일 먼저 머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머신은 이렇게 수직 운동과 가로로 왕복 운동으로 우리가 피부에 색을 주입해요. 이렇게 색을 주입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 왕복 운동, 그러니까 머신을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자, 이 왕복 운동은 우리가 RPM이라고 해요. RPM으로 1분 동안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이 RPM이 측정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쓰는 RPM은 보통 저는 조금 약한 RPM을 써요. 그렇게 강한 RPM을 쓰진 않거든요. 보통 한 4,500회, 한 5,500회 정도 사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1분 동안. 본인들이 그 머신을 찾는 곳에 여쭤보면 그 RPM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RPM을 쓰나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머신의 운동으로만, 우리가 RPM으로만 색을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으로 스윙을 하게 되죠. 이 스윙을 하면서 RPM이 왔다 갔다, 자, 스윙을 하고 여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죠. 바로 가로로 왕복 운동을 하게 돼요.
바로 스윙을 하죠. 손으로 스윙을 하면서 그 피부와 이 니들의 끝이 딱 닿이는 순간에 색이 들어가요. 요거 딱 닿이는 순간에, 요 순간에 요렇게 왕복 운동을 하면서 들어갈 건데, 우리 피부는 요렇게 있죠. 요렇게 스윙이 요렇게 왕복 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RPM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왕복 스윙은 그러면 어느 정도 빨리 해야 돼요? 뭐 어느 정도 느리게 해야 돼요? 이 기준이 사실은 모호해요. 아주 모호해서 제가 한번 기준을 만들어 봤는데, 이 기준은 절대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손 크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0초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몇 번 정도 왕복을 운동을 했을 때 너무 빠르더라, 너무 느리더라, 요런 거를 한번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타이머 맞춰놓고, 그 휴대폰에 보면 타이머 있잖아요. 한 10초 정도 맞춰놓고 내가 몇 번을 왕복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한번 RPM 요거랑 요 왕복 운동을 한번 맞춰보시면 그걸 찾으셔야 돼요. 제 기준이랑, 제가 하는 기준이랑 지금 보시는 원장님들의 기준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반영구가 배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하는 원장님한테 가도 아무리 들어도 나는 안 늘어요. 왜 나는 안 늘죠? 하는 게 어느 시간 정도 그 원장님이 가르쳐준 스킬과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이 어느 정도 접목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더 높은 RPM이 자기 손에 맞으면 그걸로 이거를 맞춰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RPM이 굉장히 높다, 힘이 강하다, 그래서 색이 잘 들어간다, 그건 아니에요. 입술 같은 경우는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얇은 부위고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셌을 때는 피부의 데미지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피멍도 들고 얼룩도 지고 막 이런 현상이, 붓기도 많이 붓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RPM을 좀 낮게 쓰는 편이에요. 낮게 쓰고 스윙도 빠르게 하진 않아요. 조금 한 중간 정도의 그런 속도로 하는데, 물론 빠르게 해야 될 때도 있고 느리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저 입술 반영구의 법칙이 전자책에 나와 있어요. 정말 디테일한 게 알고 싶으면 그런 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것만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RPM은 적당한 걸 찾았어요. 그죠? 적당한 걸 찾았는데 스윙이 너무 느리다. 스윙이 너무 느리면 이 왕복 운동이 피부에 머무는 시간이 길겠죠.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 하면, 붓에 물이 묻어 있을 때 붓을 이렇게 탁 털죠. 빠르게 털면 그 바닥에 물이 엄청 다다다다닥 길게 이렇게 나요. 근데 느리게 털면 물이 헝건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시면 이 왕복 스윙이 느리면 느릴수록 니들이 피부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입술에 얼룩이 많이 져요. 그러니까 나는 신중하게 넣어야지 하고 니들링을 천천히 했을 때 오히려 얼룩이 좀 많이 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얼룩을 예방할 수는 있는 방법도 있죠. 그런 거는 차후에 제가 또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초에 요 니들 머신의 힘이랑 내 스윙, 요게 리듬이 나가야 돼요. 리듬을 타야 돼요. 리듬. 여기서 중요한 건 머신과 스윙의 가장 중요한 건 리듬이에요. 리듬. 자, 한 번은 이렇게 넣었다가 한 번은 빠르게 넣었다가 한 번은 이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 둘, 셋, 넷. 자, 숫자를 셀 때도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리듬을 타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니들링의 끝이에요. 리듬을 타지 않고서는 멍도 들고, 그리고 색도 불균형하게 들어가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리듬감으로 머신을 니들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머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영상으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니들. 자, 머신과 니들 참 어렵죠. 이게 처음에 이해하기에. 이렇게 아까 있던 이렇게 머신이 이렇게 있으면 안쪽에 이렇게 이제 니들이 이렇게 있어요. 니들이 내려와서 이 피부에 가로 운동으로 스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색을 주입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그래 니들이죠. 니들은 보통 저는 사실 요즘에는 니들이 워낙 다양하게 나와요. 플랫 니들도 있고 뭐 워낙 많지만 저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1RL, 3RL, 그리고 5RL. 바늘이 1개, 바늘 3개, 바늘 5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1개, 요거 3개, 요거는 5개, 이렇게 다 붙어있는 니들을 L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렇게 끝이 바늘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바늘이 있어요. 요거 바늘을 3RS라고 해요. S가 붙으면 바늘 끝이 떨어져 있구나. L이라고 하면 바늘 끝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입술 니들은 요 바늘 끝이 붙은 거를 저는 사용을 해요. 물론 떨어진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방식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요 1화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1화를 사용을 하고 굵기에 따라서 좀 다른 효과를 줘요. 다른 효과를 주는데 만약에 내가 니들링이 능숙하지 못하고 니들에 익숙치 못하다 스킬을 많이 부릴 수가 없다 하시면 니들을 바꿔주면서 사실은 스킬을 업 하셔도 가능해요. 섬세한 라인을 1화를 사용하시고요. 선발 같은 경우는 균일하게 면적을 입술을 이렇게 채울 때 전체 면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채워나갈 때 보통 3화를 사용하시고 5월 같은 경우는 빠른 작업하실 때, 왜냐면 바늘이 아무래도 5개 있으니까 더 잘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바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5개의 바늘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정말 수직으로 잘 입술에 이 5개가 고스란히 닿는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늘이 많으면 많을수록 5개의 바늘을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생뭉침이 있어요. 생뭉침이 조금 있어서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을 해봤고 플랫 니들도 해봤고 5할도 해봤고 3할도 해봤고 여러 니들을 많이 사용해봤는데 저하고는 1할이 잘 맞고요. 1할이 조금 작업하기 힘들다 하시면 3할까지 저는 추천드려요. 3할도 괜찮으니까 3할도 붙어있는 3할을 꼭 하셔야 되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각각의 그 바늘 컨트롤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1할 내지 3할 저는 1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니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한 개 나와야 돼요. 뭘까요? 그럼 원장님 니들 깊이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만큼 깊어야 돼요?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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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게 돼요. 니들을 설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입술이 이렇게 얇은데 이 깊이를 어떻게 알고 작업을 하고 어떻게 색을 남기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이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만 느낄 뿐이에요. 이 깊이를 내 몸처럼 느끼셔야 돼요. 느껴야만 돼요. 어떻게 느끼냐?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한테 넣어보면 넣어볼수록 알 수 있어요. 그런 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간단하고 한마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하다 보면 그런 감이 터득이 되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입술에 닿을 듯 말 듯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에 우리가 보통 입술을 할 때 이렇게 텐션을 주잖아요. 텐션을 주고 이렇게 스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왼손에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셔야 돼요. 진동 없이 뭔가 아무 둔탁한 느낌이 든다 하면 그거는 이미 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왼손에 약간 진동이 느껴지면서 오른손으로는 뭘 느끼셔야 하냐면 피부가 약간 이 니드를 탕탕 친다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왼손에는 진동, 오른손에는 스윙을 하고 있지만 이 피부가 이 니드를 약간 밀어내는 느낌이셔요. 이 느낌이 있으면 색이 확실히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지만 아마 감 잡는 거는 쉽지가 않지만 이 느낌을 잊지 마시고 연습을 하신다면 아마 니들 깊이를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왼손의 진동, 오른손에 니들링을 하면서 입술이 텅텅 미는 느낌, 튕기는 느낌이 조금 드시면서 니들을 하신다면 아마 색이 정말 곱고 예쁘게 들어갈 거예요. 좀 투명하면서 좀 여리여리한 색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여러 군데 이렇게 보면 어떤 곳에는 립스틱 바른 것처럼 이렇게 또렷하게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고, 어떤 곳에는 라인도 안 잡았는데 전체적인 형태감이 되게 투명하게 들어간 느낌 느껴지실 텐데요.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이런 깊이 조절을 하신다면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할까요? 라고 또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연습 방법은 제 인스타에 보면 많이 나와 있긴 해요.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비닐 그 랩 있죠. 랩. 우리 그 시술하고 무통하고 놓는 랩으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장갑으로 연습을 하셔도 돼요. 그 라텍스 장갑, 얇은 고무로 된 장갑으로 연습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내 허벅지. 제가 얼마 전에 허벅지에 눈썹을 한번 그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허벅지에 니들링 한번 하는 연습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그 허벅지가 되게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튕기는 느낌이 확실히 드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연습하신다면 아마 요 니들의 개념을, 깊이 개념, 니들이 어떤 힘, 그 스윙의 느낌을 꼭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간단명료하게 제가 이렇게 니들 설명 한번 드렸어요. 마지막 이번에는 색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색소.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게, DM이 많이 오시는데 뭘 물으시냐 하면 저 색소 몇 개 사면 돼요? 이런 걸 많이 물으세요. 안 물을 것 같지만 되게 많이 물으세요. 몇 개 있으면 이걸로 다 시술이 가능해요. 사실은 이제 반영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색소도 요즘 금액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거든요. 4, 5만 원 하니까 그 정도 주고 사서 그 유통기간 안에 다 못 쓰면 또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물으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3개를 사신다면 베이지색 하나 사시고요, 오렌지색 하나 사시고요, 레드색을 하나 사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채도 조절을 하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채도는 어떻게 조절하나? 아까 베이지색 하나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죠. 베이지색, 그 다음에 오렌지색, 그리고 레드. 자, 요걸로
레드를 섞어서 채도 조절할 수 있고요. 베이지색을 섞어서 또 채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나 연핑크 하고 싶은데 그러면 레드랑 베이지를 섞으시면 돼요. 그러면 베이지 계열을 조금 높여준다면 뭐 베이지 계열은 어떤 계열이냐면 약간 살색, 살구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색을 섞어주면 핑크가 레드가 높으면 뭐 핑크, 핫핑크가 나올 거고 이런 살색이 높으면 당연히 연핑크가 나오겠죠.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시간은 이제 짧다 보니까 핵심적인 것만 제가 뭐 거두절미하고 제가 2시간을 영상을 찍은들 볼 사람이 없어요. 너무 길어서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가도록 할게요. 사실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시술을 끝마치고 하다 보니까 조금 피곤해 보이죠? 아침부터 계속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괜찮은데 갈수록 원장의 얼굴이 좀 상네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중력을 많이 받으니까 오후 되니까 좀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자 색소 색소는 있는 걸 활용하세요. 사지 마시고 샵에 있는 걸 한번 활용해 보세요. 분명히 색이 잘 들어갈 거예요. 잘 들어가는데 본인이 못 놓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나쁜 색소는 없어요. 다만 내하고 안 맞는 색소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고 제가 여기에서 일정한 색소를 딱 추천드리기는 좀 그래요. 가지고 계신 거 활용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일단은 입술 색깔 고객님이 왔을 때 어떤 색을 해주면 만족도가 높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입술색이 어둡고 칙칙하고 그리고 좀 검은빛이 도는 분이 있어서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는 약간 입술색이 없어요. 입술색 자체가 그냥 하얀 사람이 있어요. 하얀 사람. 색이 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혈색이 없어 보이는 분. 혈색이 입술색이랑 상관없이 얼굴이 너무 혈색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 노란 피부톤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꿀팁을 드릴게요. 자, 어둡고 칙칙하고 어두운 사람은 입술 중화를 꼭 하셔야 돼요. 입술 중화. 중화는 너무 어려워요. 이러시는 분 진짜 많으시거든요. 중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내가 넣어서 이 색이 잘 발색이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눈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화를 해줄 건데 중화는 이제 일단은 칙칙하니까 칙칙한 걸 좀 톤업을 시켜야 돼요. 톤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약간 살구색, 베이지색 이런 톤들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입술을 한번 깔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중화를 할 때 피부 깊이는 안 됩니다. 아주 얇게, 정말 얇게 투명하게 깔아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중화면 색을 덮어야 되니까 진하게 깔아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색이 탁해지기 때문에 항상 중화는 가벼우면서 점으로 입술을 덮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살구색, 베이지색도 넣지만 오렌지색도 넣어요. 오렌지색 요거로도 중화를 해줘요. 근데 어느 걸 넣든 본인이 이제 좀 자신 있는 색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입술색이 하얀 분들은 그냥 원하시는 컬러로 올라갈 거예요. 컬러를 바로 그냥 이제 톤업을 시켜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입술 하얀 사람은 색이 더 잘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쨍한 컬러는 좀 피해 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쨍한 컬러를 원하신다 하시면
리터치 때 조금 더 넣는 것도 좋고요. 자, 혈색이 좀 없는 분들은 레드 계열, 핑크 계열, 로즈 계열 이런 계열로 들어가면 좋겠죠. 노란 피부 같은 경우는 웜코랄, 웜코랄이 좀 잘 어울려요. 제가 이때까지 넣어보니까. 그리고 약간 오렌지 레드 쪽 이런 쪽이 노란 피부에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 손님들이 각자의 갖고 계신 특징을 한번 체크해보고 이렇게 색을 한번 입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썹 반영구 색소와는 다르게 입술 색소 같은 경우는 좀 묽어요. 조금 물 타입이 많죠. 물 타입이 많기 때문에 색소가 밑에 깔려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흔들어 주셔야 돼요. 원장님 이상한데 제가 정말 색이 잘 나오는 색인데 오늘따라 유달리 색이 안 들어가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알고 보면 내가 그날 바빠서 덜 흔들었어요. 아주 많이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빨리 마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짜서 이렇게 시술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그 머신 니들 색소까지 이렇게 한번 짚어봤고요. 궁금한 사항은 뭐 이렇게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DM 주시면 제가 아주 편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잘 들었네 하고 가시지 마시고 자,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또 다음에 2회차도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같이 상생 이벤트를 할 수 있어서 저도 참 영광이고요. 이렇게 준비할 수 있고 저를 또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고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